자, 2016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때 세계 7위의 해운사가 정말 하루아침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한진해운인데요. 이 한진해운의 파산은 그냥 한 회사가 망한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바다를 그야말로 마비시켜버린 엄청난 충격이었고, 더 나아가서 한 국가의 경제가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을 결정한 중대한 사건이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6년 8월, 이 숫자 보이시죠? 140일.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한진해운이 전 세계 바다에 띄우고 있던 컨테이너 선박의 수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게도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배들이 항구에 들어가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유령선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 당연히 바다 건너 온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바닷길이 통째로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진해운 사태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생생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지금부터 그 혼란의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가 보시죠. 자, 우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진해운이 대체 얼마나 거대한 존재였는지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한진해운은 그냥 좀 큰 회사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의 대동맥, 거의 혈관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 거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그 충격은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파산 신청이 발표된 그 직후부터 전 세계 바다 위에서는 정말 즉각적이고 또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장 팔아야 할 상품을 가득 실은 배가 있는데 항구에서 너네 돈 못 낼 것 같으니까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입항을 거부하는 거예요. 채권자들은 어떻게든 배를 압류하려고 하고 결국 수십억 달러 어치의 화물은 바다 위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인질이 되어버린 거죠. 이 어마어마한 혼란 속에서 한국 정부는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제 정부의 대응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진해운 하나만 망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배를 만드는 조선업까지 줄줄이 무너질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들은 어떻게 이 산업 생태계 전체를 구할 것인가라는 아주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일종의 최후 통첩이었죠. 첫째, 빚부터 줄여라. 둘째, 배 빌리는 비용, 이 용선료가 너무 비싸니 깎아라. 셋째, 혼자 하지 말고 다른 큰 회사들이랑 손잡고 글로벌 동맹이 들어가라. 딱 이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기울어진 배를 다시 세우기란 역부족이었을까요? 결국 한진해운은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고 파산이라는 방아쇠가 당겨지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단순히 돈 좀 지원해주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이 판을 새로 짜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한국해양진흥공사 KOBC입니다. 해운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생긴 거예요. 자, 이 전략을 보면 정부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냥 무너진 회사를 정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한진해운의 자산을 현대상선, 지금의 HMM이죠. 여기에 넘겨서 새로운 국가대표 선수를 키우고 또 위기에 빠진 조선소에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이 산업 생태계 자체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야말로 해양 강국 재건 프로젝트였던 셈이죠. 4조 2천억 원. 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단 하나의 기업, 바로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투입됐습니다. 국가의 핵심 기간 산업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볼까요? 이웃 해양 강국인 대만은 한진 사태가 만든 이 거대한 충격파에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나라의 전력적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이 산업 구조를 직접 뜯어고치는 외과 수술 같은 방식을 택했다면 대만은 기존에 잘 나가던 기업들한테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내과적 처방에 집중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만은 한국처럼 아예 판을 뒤엎는 대신 원래 있던 강자들을 지키는 쪽을 택한 겁니다. 양밍이나 에버그린 같은 자국의 대표 선사들한테 대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열어줘서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을 꾀하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폐허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사건이 미래를 위해 남긴 여러 가지 경고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진의 몰락은 단순히 시장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부실한 재무 관리와 리더십의 실패라는 이 내부의 문제라 골마 터진 결과였던 거죠. 이건 모든 기업에게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정말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아주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해운업과 조선업은 절대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항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라는 파도 속에서 어떻게 국가 경쟁력을 지켜낼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대마불사, 즉 너무 커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 신화는 과연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할까요? 한진해운의 몰락은요, 이 글로벌 경제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는 그 어떤 거인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